네, 전세 사기 여파로 임대차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특히 오피스텔 월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시장에 이런 공포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영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작년 5월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그런 전세 보증금 사고가 지난 올 1월에만 1,333건, 그리고 그 금액은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금액 순으로 봤을 때 작년 1월 대비 31%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단 실제 제가 맡은 사건들만 봐도 전세 사기의 형태와 수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네네. 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 매매 사기, 역전세 사기까지 그 수법이 기상천외하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쪽에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일반 세입자들이 이런 모든 사기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서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이 사기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졌다라고 하셨는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횡행하는 원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이런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저는 그 핵심이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되고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기부 등본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 정도가 전부라서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주인의 토지주택 소유 정보, 금융 정보, 혹은 세금 체납 정보, 그리고 회생 파산 여부 등을 미리 연동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져도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 피해 금액을 보전받는 그런 사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현재 금융 상태만 좀 파악을 해봐도 제대로 된 집 주인인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재는 이 집주인에 대한 금융 정보를 확인할 방법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라는 앱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그리고 신축 빌라의 시세, 그리고 악성 임대인 여부 등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입주 후에는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입주 이후에 세금이 체납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앱을 통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2년 동안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인데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국세청을 통해서 직접 임대인의 세금 납입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인의 이런 모든 정보들을 조회를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확인을 한다고 해도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전반적인 금융 상태에 대한 이런 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세입자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계약을 진행을 해야 좀 안전할까요? 네, 최근 국토부에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세 계약 전에는 우선 주변 시세와 전세 가격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실 뭐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으로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이런 것도 좀 막막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나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도 시세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나 전세 가격을 확인을 할 때 온라인에서만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입지에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빌라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층과 남향, 북향 등 방향, 일조권, 그리고 준공 시기 등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품을 조금 파셔야 합니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많아서 사기꾼들의 주요 타겟이 되기도 하는 만큼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 곳을 방문해서 직접 시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신이 거주할 주택 유형에 따라서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약 전에 어떤 점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잡혀 있다면 이 부분부터 변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파악을 해야 만약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가구 주택은 다수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주택에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주변 주민센터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을 해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약 전에 당당히 물어보시고 집주인이 회피하거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아쉽겠지만 해당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막상 그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야기 나눈 부분들 외에도 또 다양한 체크사항이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를 꼭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사용실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집에 살고 있어야 하나? 새로운 계약도 체결했는데 이사도 가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임대차 주택 소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우선 변제권 있는 보증금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오영호 변호사와 함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